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요, 불안감과 애정결핍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나는 불안감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 라든지 나는 애정결핍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불안감이나 애정결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함께 해볼 건데요. 왜 그런 불안감이나 애정결핍을 극복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거를 끼고 살면 불행하고 그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극복하면 일상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주목하십시오. 자, 불안감, 애정결핍된 사람들이 일단 자주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자주 하는 말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 이런 말을 이제 좀 금하고 조심하고 이제 생각을 전환하고 이러는데 좀 뭔가 이렇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일이 잘 안 풀리면 무조건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남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탓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나 왜 이럴까 진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 역시 안 된다고 했지. 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될 리가 없지. 막 이런 말. 그리고 회의에서 뭐가 이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윗사람의 어떤 그런 컨펌을 못 받은 거죠. 그래도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 내 탓. 그것도 내 탓. 그리고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요새. 그런 것도 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가정적으로는 애들이 시험을 못 봐도 내가 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애들이 공부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해서 애들이 저렇게 시험을 못 보는 거야 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걸까요? 그 불안감이나 애정결핍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두 번째는요. 어떤 관계에 대한 집착, 소유욕, 어떤 질투심이 강해서 타인 의존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타인한테 집착하는 거죠. 혼자 있으면 굉장히 우울해하는 성향들 있잖아요. 혼자 못 있고 잘. 그래서 어떤 모임이라도 약속을 잡아야 되고 어딘가에 끼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어떤 얘기들을 자주 하냐면요. 이런 분들이 왜 연락 안 해? 이렇게 대뜸 전화해서 왜 요새 연락 안 하냐? 이런 거. 지금 네가 했잖아. 뭐 이런 거 있죠. 어디서 뭐 했어?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 무슨 연인도 아닌데 계속 뭐 했는지, 밥 뭐 먹었는지,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점심시간에도 함께 밥을 먹던 그 직원이 나 오늘 뭐지, 딴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다고. 그렇게 가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받고, 막 싫어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 팀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야? 막 이런 거. 친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왜 김 과장이랑 커피 마시고 이렇게 돌아다녀? 친한 거야? 왜 남의 팀에 가서 계속 기웃거리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불쾌해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꼭 애정결핍이 아니더라도 이제 불안증이 심한 직장인들은 자기 특히 동료나 후배 직원들이 다른 팀과 굉장히 원활하게 잘 어울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컴플레인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평소 쓰는 말투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불안감이나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도대체 되는 일이 이렇게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짜증나. 막 저 인간이 진짜 문제야. 막 이런 거. 그리고 회사가 너무 그지 같아. 이렇게. 자, 본인이 일하고 본인이 생계를 걸고 있는 회사를 대단히 이렇게 후졌어. 막 그지 같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난파선이야. 빨리 빠져나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후배 있는 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막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들은 본인이 마음속에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이제 인정 욕구,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정을 계속 바라는 거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누군가 타인이 계속 잘했어, 괜찮아 라고 해줘야지만 이게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스타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애정을 갈구하고 정말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이제 어린 시절에 가족으로부터 받은 이제 상처 때문에 피의식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신과 전문의나 이런 분들이 쓰신 책을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가 어디에나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책하고 그다음에 피해의식 강하고 이런 거는 모두 어린 시절에 어떤 겪은 트라우마가 대부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줄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몸을 사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기대에 스스로 못 미치면 굉장히 막 불만을 이렇게 폭발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있어서 편한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사람이 불안정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조차 이제 불편해 라고 해가지고 자꾸 멀리 하게 되고, 그럼 그 사람 더 집착하거나 어떤 이제 질투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인간관계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인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불안증과 애정결핍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계적인 어떤 심리학자, 그리고 뭐 정신과 의사, 이제 이런 분들이 요새 이제 심리학 서적을 참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가 너무 불안감이 많이 조성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책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정말 이제 종합하면 대단히 공통적인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극복 방법은 일단 현실하고 감정하고 완전히 그냥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내가 촉이 되게 좋아, 이렇게 굉장히 자신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촉은 끝내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잘못됐대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딱 팩트랑 어떤 감정이랑 분리하는 버릇, 그래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런 불안감, 그다음에 자기 자책이 심한 사람들은 이걸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해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게 감정적인 건지 추측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사실인지를 구별하는 버릇. 예를 들어 볼게요. 왜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를 봤는데 대답이 없어. 그러면 바쁜가 보다. 그게 거래처든 연인이든 뭐 가족이든 뭐 친구든 간에. 그래서 바쁜가 보네 확인하고 연락을 할 수 있을 때 연락을 하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내가 급한 거면 전화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보고도 지금 나 대답 안 하는 거지? 완전 일십이네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일십 막 이런 거.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제 회사 그만뒀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금 바로 직장 상사 아니라고, 직속 상관 아니라고 무시하는 거야. 이런 거. 매일 잘해주고 뭐 사이가 좋았던 직장 상사가 맨날 짜증만 내면 나 찍힌 거야. 마음이 변한 거야. 직장 상사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찍힌 거야. 저 사람 마음이 변했어.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변했어.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감정이랑 팩트를 완전히 구분해서 짜증나는 일이 있나 보다. 직장 상사가 뭔가 일이 있나 보다. 그럼 내가 이제 알아봐야지. 요새 부장님 왜 저러시지? 뭐 아는 거 있어? 라고 딴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부장님한테 직접 물어보든지. 이렇게 남편도 막 짜증 막 내고 있으면 남편이 되게 애정이 식었어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건 이제 나의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일이 굉장히 힘든가? 물어봐야겠다. 당신 요새 굉장히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회사에서 골치 아픈 일 있어?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정과 현실을 분리한다. 사실을 분리한다. 이건 너무너무 공통적으로 모든 책에 첫 번째로 항상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 고정관념을 전환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소유욕이 강하거나 누구한테 막 집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내 고정관념에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동네에 사는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매일 같이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혼자 오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집에 오다가 맥주 한잔 할까 이랬는데 나 피곤해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뭔가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예스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틀에다가 내가 제안할 때 이게 거절하는 것, 그 사람이 제안하면 나는 싫더라도 그냥 받아들여.
근데 저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내 고정관념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나 무시하지? 왜 나 피하나? 뭐, 나랑 같이 놀기 싫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약속 있어서 오늘, 그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선배님. 이랬어요. 이제 후배가,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랬는데 이제 집에 오다 보니까 저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거짓말 했어. 같이 오기 싫어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혼자 오고 싶은 날이었나 보다, 오늘. 응? 뭐, 머릿속이 복잡하든지, 마음이 복잡하든지 그랬나 보다. 뭐, 아니면은, 약속 있다고 그러더니 약속이, 그냥 깨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강제로라도 마음을 계속 훈련하는 거, 이런 거 극복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마음 훈련입니다. 쿨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쿨하게.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거. 내가 너무 저런 거 기분 나빠하면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거지. 내가 건강하게 거리를 둬야지. 뭐 혼자 오고 싶었나 보지. 좀 여유를 갖자 나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생각해 버릇하세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혼자 있고 싶을 수 있고요. 가까운 사이라도 적정거리 유지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인간관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타인이 나라는 사람을 항상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고, 그 고정관념을 계속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빗나가는 사람들의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나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내 삶의 통제권 자체가 나한테 있지 않고 타인한테 넘겨주지 마세요. 타인한테 넘겨주면 내가 불행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통제권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생각 습관에 집중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뭔가 하면요, 언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죠,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에 여기가 이렇게 막 사로잡혀 있으면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 그럼 부정적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 밝은 어떤 그런 긍정적이고 밝은 어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입 밖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쓰는 말투가 좀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다라고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줄이고 희망적인 얘기, 긍정적인 표현을 자꾸 늘려가자라고 스스로 마음먹지 않으면 절대로 그 불안감과 애정결핍인 그 상태에서 벗어나오기가 힘듭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떻게 지내?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아예 입버릇이 붙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치겠어. 또는 맨날 똑같지 뭐. 라든지 그냥 그래. 재미없어. 뭐 재밌는 일 좀 없을까? 라든지 뭐 사업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바닥이야. 말해 뭐해. 끔찍해. 엉망이야. 뭐 근데 이제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은 먹고 살아. 잘 된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밥 겨우 먹고 산다. 밥 겨우 먹고 산다. 그게 얼마나 참 그거 굳이 말을 해도 그건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아서 그렇죠. TV를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와 근사하다. 오 좋겠다. 막 이렇게 어떤 자연에 사는 사람들 이거 보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에 보기가 좋긴 뭐가 좋아. 직접 살면 좋겠냐 저게. TV로 보니까 그렇지. 어쩌다 한 번이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뭐 해서 하나도 유익되지 않을 어떤 부정적인 얘기. 뭐 그냥 뭐 좋겠다 이렇게 그냥 한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어이없는 경우들이 우리가 어쩌다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제일 심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음식을 만들어 놓고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 그냥 그래.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 남편 대표적인 케이스. 항상 그냥 그래. 맛있다는 얘기를 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워낙 입이 짧기도 하고 제가 음식을 못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만 가지고 점심에 이제 간단하게 밥을 먹고 바쁘니까 원고도 쓸 거 많고 막 촬영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은 간단하게만 먹으면서도 너무 감사하다. 반찬 맛있다. 이러면서 먹거든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먹는 것마다 그냥 그렇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진지하게. 그때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너무 당연하다듯이.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 방송을 이제 남편한테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칭찬을 만약에 받았단 말이에요. 직장 이제 누군가가 그럼 아우 좋겠다 김대리 부장님한테 아니면 상무님한테 칭찬받아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멀려 이번 한 번 어쩌다가 그런 거죠. 다음번에 또 깨집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악담하는 그런 거죠. 그런 거 겸손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언어 습관을 이제 조금만 바꿔도 그 대단히 이제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불안감이나 어떤 애정결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계속 집착하면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어떤 그런 더 집착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소모가 더욱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타인과는 늘 다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평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정말 늘 수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이 친구랑 마음이 잘 통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마음이 안 통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계속 넓혀놓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불안감, 애정결핍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작은 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유익하게 이용하셔서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세민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